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부동산의 이상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 전세 사기가 되게 많아요. 전세 사기가. 또 그리고 월세 사기 이런 거 없어. 월세 사기란 말은 안 들어봤죠. 네, 전세 사기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월세 사기란 말은 안 들어봤을 거예요. 왜 월세 사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월세는 돈이 안 되잖아요.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까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니까 그 사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전세는 요새 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전세도 같이 따라서 올랐죠. 따라서 올라서 전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전세가 전세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반 뭐 강남 같은 경우는 20억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치기 딱 좋은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사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를 들어가야 될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전세를 들어가야겠지만, 전세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 계약을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날 가서 그날 당일날 전입신고라는 걸 합니다. 전입신고. 예? 전입신고하죠. 가서 이제 그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뭐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전입신고를 언제 했냐는 거죠. 전입신고를 언제 해야 되느냐. 전입신고는 꼭 잔금날 해야 된다는 그 법이 없어요. 잔금날 그 전에도 할 수 있어요.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잔금날 이제 그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주인이 거기를 거주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전세권자가 전세 든 사람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그걸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다른 사람이 거주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또 추가로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뭘 하냐면 계약서를 갖고 갑니다. 전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나 여기 지금 전세 들어올 사람이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좀 찝찝하기도 해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해줍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그래서 꼭 전입신고는 잔금날이 아니더라도 잔금날 전에 미리 해도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어떤 내용을 이제 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등기부 등본을 대부분 확인하죠. 거기 근저당 설정이 얼마가 돼 있고 뭐 가압류나 뭐 다른 일단 그 제한 물건이 설정이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데 특약사항에 잔금 다음 날까지 현 등기부 등본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필히 적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 되게 깨끗했어요. 아무 뭐 근저당도 없고 아무런 뭐 그 제한 물건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안심을 하죠. 안심을 합니다. 안심을 하고 잔금날 잔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등기부 등본을 딱 떼봤더니 그날 잔금 치른 날 근저당 설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전입신고하고 이사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이 효과는 언제 되냐면 그 다음날 0시부터 효과가 발생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잔금 치르고 난 다음에 근저당 설정은 언제 효력이 있어요? 그날 당일날부터 효력이 있어요. 근저당 설정한 날부터.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가 늦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집이 경매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세금 날리는 거예요. 이게 전세 사기예요. 전형적인 전세 사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특약사항에 잔금 다음 날까지 현 등기부 등본, 만약에 근저당 설정이 전혀 안 돼 있다면 그 다음 날까지 유지해야 된다. 잔금 다음 날까지 유지해라. 그 이후에 뭐 근저당을 받든지 안 하든지 그건 상관없다.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우선이니까, 1순위니까. 근데 뭐 그 다음 날 가서 은행 가서 대출하려고 하면 대출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전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계약 전에 이제 대출이 있어요. 계약 전에 같은 게 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 그럼 내가 그 근저당 설정 돼 있는데 들어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집이 20억인데 한 2억이 근저당이 돼 있어. 그런 건 상관이 없죠. 뭐 20억짜리가 뭐 나중에 경매받아서 2억이 될 리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빡빡한 거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데 전세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의 평가가 나중에 어떤 경매가 돼서 평가가 나올 때 약간 위험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계약전 대출인 경우는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전세금을 지불할 때 말소한다는 특약 조건을 꼭 삽입을 하셔야 되고요. 꼭 넣어야 되고, 잔금날 말소 확인증, 이 잔금날 이 전세 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말소가 됐는지 말소 확인증을 꼭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또 등기부 등본을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소된 확인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예를 들어 전세 사기를 당하지를 않아요. 이런 기본적인 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전세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찝찝하다, 그 집에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기가 좀 찝찝하다 하면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 양반이 전세가 끝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금을 안 줘. 예? 전세금을 갖다 차일피일 미루고 집 나가면 줄게요 막 이런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사를 못 가잖아요. 이사 못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내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사 간다고 통보를 하고 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 전세 보증 보험회사에서 그 전세 보증금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전세 보증 보험 제도를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뭐 주인이 돈을 안 줘서 뭐 이사를 못 가는 그런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보증보험 상품을 파는 데가 SGI, 옛날 서울보증보험입니다.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해가지고 이 세 군데에서 이 전세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가입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 되고요. 서울보증보험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추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노인복지주택, 여기를 이제 다 가입 대상으로 됩니다. 가입 대상이 됩니다. 쭉 이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보증 가입 시 숙제사항 중에 전세 보증 가입 대상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 임대차 기간이 1년이면서 계약일로부터 5개월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 뭐 이런 그 가입 대상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충족이 돼야만이 전세 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고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그 다음에 가입 금액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 전액.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 보증금 10억 원 이내입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10억 원 이내. 뭐 전세 보증보험 중에 보험 요일이 있어요. 보험 요일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아파트는 뭐 0.192, 뭐 기타 주택은 0.218 쭉 있는데요. 요런 것들은 좀 아까 그 세 군데가 있었잖아요. 세 군데들이 보험료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뭐 어떤 데도 비싼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싼 데가 있어요. 근데 뭐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싼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험료율은 그때 상품에 따라서 상품을 잘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 보장 내용을 보면 보장 내용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보험 계약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부담하는 손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가 됐어요. 이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또는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돼서 계약자가 배당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 요구를 했으나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내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위에서 다 갖고 왔어. 위에서 다 갖고 가가지고 갈 거밖에 없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전세 보증보험의 주요 내용 중에 준비 서류가 있는데, 준비 서류는 이제 뭐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그다음에 임대차 사실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 서류입니다. 여기 뭐 쭉 보면 이제 전세 보증 회사별로 이제 보증금액, 보증률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여기 아파트는 0.192, 0.18, 그다음에 HUG는 0.128이고 기타주 0.154, 그다음에 HF는 일반 0.07, 이거 0.05, 뭐 이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택금융공사는 요율이 되게 싸죠. 위에 있는 데보다 싼 대신에 여기는 금액이 작아요. 금액이 큰 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SGI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제한이 없어요. 그 대신에 제한이 없는 대신에 요율이 비싸죠. 네. 다른 데 비해서 요율이 비싸죠. 이 0.192면은 여기다 12를 곱해야 됩니다. 0.192니까 0.192%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뭐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가 지금 SGI가 제일 큽니다. 보증보험료가. 일반 주택은 10억 원 이내고 보증금 전액만 가능하다. 일부는 안 됩니다. 보증금을 전액을 해야 되는 거지,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뭐 전세금이 10억인데 5억만 하겠다, 이건 안 되고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들마다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잘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분들한테도 아까 혜택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 신청 기간 및 가입 및 서류 해가지고 이제 각 회사들마다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뭐 SGI 같은 경우에는 뭐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야만 합니다라는 여러 또 단서들도 있죠. 다른 데는 그게 필요 없는데 여기는 또 이제 그러한 걸 필요로 한 겁니다. 제가 전세 보증금을 잘 이제 상환받는 방법, 전세 보증금을 잘 상환받는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계약 만기일 기준 최소 1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기준 최소 1개월. 보통 3개월에서 1개월이거든요. 3개월에서 1개월. 그래서 이때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동안 연장했어요.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 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만약 통지를 하지 않아가지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어요.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 동안 연장이 되는데 그 전에 또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을 합니다. 나 나가야겠다. 묵시적 갱신이 됐지만 저 이제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라고 통지하면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제 계약 해지가 돼버립니다. 자동 계약,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돼요. 그래서 그때 주인은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네?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내용 증명 발송이 가장 이제 확실하긴 하지만 문자 메시지로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내가 언제 이사를 갑니다.
예, 이름으로써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라고 하면 바로 거기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게 아니고 3개월, 내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계약이 해지가 돼서 주인은 그때 돈을 나한테 다 돌려줘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 의사및 방법 확인. 뭐냐면 주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내가 매물을 내놓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기간 만료 시 내용 증명으로 통지 아니면 아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의 특별 손해 가능성 통지, 위약금 계약 파기. 응?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그럼 내가 어떤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통지해. 그다음에 위약금 계약 파기. 보증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절대, 네, 여기 글씨가 좀 잘 안 나는데 이사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사를 가면 안 돼요.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이사할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 계약을 하시면서 가장 이제 불안한 게, 제가 집을 아예 사면 등기가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전세를 산 거잖아. 나중에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전세라는 게 등기 사항이 올라가는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전세권을 등기하기 전에는 등기에 올라가지 않는 사항이고, 단순히 그냥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단을 받아놓은 상태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왔을 때 약간 내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항상 가장 먼저 확인할 게, 내가 들어갈 때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나 안 되나 먼저 봐야 됩니다. 제한 물건이 설정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제한 물건이 설정이 돼 있다 하면 그걸 언제까지 내가 주는 전세금으로 그 근저당을 없애라가 얘기하고 계약서상에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근저당이 말소가 됐는지 말소 확인증을 확인을 하고, 그거 플러스 등기부 등본까지 확실히 내가 잔금 받은 날, 준 날 바로 그 자리에서 중개사무소에서 바로 또 등기를 또 띄는 거예요. 또 띄어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됐나 안 되나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찝찝하다 그러면 그 특약사항에 현 등기부 등본을 유지한다, 잔금 날까지. 그리고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잔금날 다음 날까지 등기부 등본 현황을 유지한다라는 그 특약을 넣고, 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랍니다라고 하는 특약사항을 넣게 되면 내가 전세금을 사기당할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전세금을 내가 원활하게 나갈 때 제대로 받으려면 돈은 조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HF 한국주택금융공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거예요. 전세 보증보험을 들으면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비싸봐야 한 몇십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정도를 내가 보증보험을 두면은 나중에 내가 나갈 때 언제든지 그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나 이사 나간다. 보증보험 그 보험 돌려달라. 보증금을 돌려달라. 그럼 걔네들이 먼저 돈을 나한테 쏴주고 걔네들이 주인한테 나중에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세를 사기당하고 할 일은 그렇게 커다랗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무슨 권리 질권이니 무슨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둘째 치고, 이 정도만 확인하게 되면 어지간한 그 전세 사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